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급락이 나온 다음에 급등이 나오다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등이 쉬울 거라 생각은 안 했는데, 자, 상당히 좀 애매하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자,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HLB 빅 이슈가 있다가 불발이 된 다음에 급락이 나왔는데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다, 다시 빠지고 있다. 자, 주봉 월봉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HLB가 어쨌든 간에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올라간 흔적이 있죠. 자, 이렇게 신고가 종목도 대응이 어렵습니다.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 알아야 되고요. 전체를 팔았는지 일부를 팔았는지,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시그널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입니다, 여러분. 바이오 종목들, 특히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자, 특징이 있습니다. 이슈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이오 종목은요,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되고 수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실망감. 그래서 세력들이 보통 이런 걸 이용합니다. 올라갈 때는 임상이나 승인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따라 삽니다. 포모, 피어 오브 미싱아웃. 내려갈 때는 실패했나 보다, 피어.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전형적인 종목이죠, 이번에 HLB. 자, 일봉 다시 보시면은요, 급등과 급락이 나왔습니다. 3만 원대에서 12만 원 갔다 4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 과정에서 한 6, 7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죠? HLB가 크게 바뀐 게 있나요? 회사 내용이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재무적 회계에 문제 생긴 거 없고,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주력 제품에 문제 생긴 거 없습니다.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급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불발되면서. 근데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 재승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그래서 미리미리 바닥에서 사야 됩니다. 나중에 재승인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또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대감 때문에 올랐을 때 매도를 한번 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인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 HLB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 네 번째 박민수가 준비한 리포트,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할 수 있는 리포트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LB의 여기 모습이 나오는 급등 예상 종목이 들어간 리포트. 자, 두 번째, 자, 에코프로 액면 분할을 했죠. 5대1로 대응 전략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나중에 리포트도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HLB 그룹사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주력이 되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자,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가 있습니다. 리보세라닉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승인.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자, 진양건 회장의 인터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임상 실사를 해봤는데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여기 임상 대상자들이 있었는데 여기 갈 수가 없다는 거죠. FDA 직원들이 확인하러. 두 번째, 퍼실러티 문제입니다. 중국 항서제약. 자, 이거 못 가면은요,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직접 안 가도 됩니다. 전쟁 지역. 그 다음에 항서제약 문제, 퍼실러티. 진짜로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망은 효능에도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미국 기업이었거나 한국 기업, 이거 무조건 승인 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때문에 불발이 된 겁니다. 진양건 회장의 이 멘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서제약이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다면 BIMO가 없어도 승인이 났다. 제가 FDA 직원도 아니고 HLB 직원은 아니지만 팩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소산으로 자,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자, 아스코에서 신장 방광암 분야까지 10대 연구 선정이 됐습니다. HLB. 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두 가지를 같이 쓰면 이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원래 리보세라닉 간암 치료제였습니다. 이게 유방암과 난소암, 그 다음에 자, 이제 방광암까지 다양한 분야로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는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효능의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시설로 문제 삼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이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자, 올해 허가 목표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생존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약을 치료한 다음에 예후가 되게 중요한데 2년이나 된다. 승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허가 관련 FDA 미팅 7월 2일 날 진행합니다. 드디어 이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CRL, 자, Complete Response Letter, 보안 서류 제출해서 마무리하겠다. 자, 여러분, FDA가 코로나 때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패스트 트랙이라고 있어요. 긴급 승인입니다. 꼭 필요한 약일 경우에. 모든 암에, 어지간한 암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자, 미팅 이후에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패스트 트랙. 이거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2024년에 12월 전에 승인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승인 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많습니다.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 미국의 PBM 예상 목록에 등재가 됐습니다. 자,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련부 대형 업체.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 MS 20%입니다. 옵토마렉스와 서브RX,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될 의약품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미국에서 PBM 등재를 통해서 마케팅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고요. 한국에서는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막을 HLB 제약이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습니다. CG 인바이츠와 HLB 생명과학으로부터. 자, 그러면 한국에서도 교통정리가 끝났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PBM 등재, 그다음에 한국에서 HLB 제약 승인 나게 된다면 이 두 군데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CB600억도 발행됐는데 지속 성장을 위한 선제 조치. 자세한 내용은 중간에 나오는데요. 왜 발행을 했느냐? 대규모 마케팅 자금, 엘레바에서 미국에서 조달 가능한데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마케팅 예비비 600억을 CB로 발행해놨습니다.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먼저 채권 발행하는 게 있죠. 회사채.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CB 발행. 이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특히 CB 발행을 쓴 거죠. 자, CB는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하시면서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일정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 왜?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환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은 대표적인 게 유통시장에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주죠. 두 번째, 발행 시장에도 세력은 진입합니다. CB 발행이라든지 유상증자, BW, EB, 외자인 투자를 합니다. 이게 서브죠. 이게 주고. 자, 600억 CB 이거 무슨 의미냐?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통시장에 들어온 세력이 넘버원이긴 한데 딱 지금 이 시기에 600억 CB가 들어왔습니다. 넘버2 형님이 등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 얘기 예전부터 나왔는데 6월에 이전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왜 이전하라는 거죠? HLB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HLB는 자,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코스닥 150, 코스피 200,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공매도 재개된다는 얘기 있죠. 총선 때문에 중단됐었는데. 자, 근데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잖아요.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거래소로.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려고. 공매도 때문에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된다고 봤는데 이번에도 공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 이번에는 성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자, 신약 승인이 안 될 것 같다. 현실화된 찌라시. 신한증권 창고로 물량 폭탄을 내놨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열심히 공매도를 했다가 지금 이 친구들 뭐 하고 있을까요? 가격 다운 시켰으니까 쇼커버 중일 겁니다. 물량 채워놓고 있죠. 10만 원에 공매도였으면 5만 원이면 50% 먹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패스트 트랙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때부터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숏 스퀴즈로 대응할 겁니다. 이때부터 주가가 폭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에코프로가 여러분 작년에 여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5대1로 쪼개기 전이었는데요. 자,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70만 원, 80만 원대, 뭐 한 지금은 15만 원대, 20만 원대 되겠죠? 공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빠지니까 할 수 없이 쇼커버를 합니다.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오픈돼 버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그때부터 올라가니까 할 수 없이 스키즈로 대응합니다. 가격 불문하고 그냥 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300%가 오릅니다. 근데 스키즈가 끝나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폭락입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HLB도 에코프로처럼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HLB. 자,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주가에 큰 변동성을 줄 겁니다. 자, 바이오 종목입니다. 이거. 바이오 종목은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심리적 부분. 왜?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일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랑 확연히 다르죠.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숫자,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런 거. 안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적 부분. 피어나 포모가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상을 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공 확률, 약으로 될 확률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포기할까요? 돈이 없으니까. 초기에 R&D 비용 많이 들어가죠. 임상하려면. 그 다음에 장비나 물자 이런 거 사야 됩니다.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돼요. 초기에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디어를 넘겼는데 메이저 제약사에 빅파마에다가 성공하면 매출의 5에서 10%만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죠. 임상 끝나고 폭락하는 이유.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는 거죠. 자,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얘네들은요. 승인만 남았습니다. 승인이 되면 아까 설명드렸죠. 한국 HLB 제약, 미국 PBM 등재 마쳤어요. 동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매출에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다른 종목대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님이 들어왔죠. 12,600억. 마케팅 예비비인데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공매도 세력까지 이제 정말 신나게 할 겁니다. 주가 빠졌으니까 쇼커버 중입니다. 패스트 트랙 얘기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숏 스키즈로 대응할 겁니다. 이런 변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거 정리하고 다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심리적 부분이 크다. 왜 큰지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이 친구도 승인만 하면 됩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가 다 준비가 끝났어요. 동시 판매.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다. 세 번째, 12,600억. 새로운 세력 형님이 등장했습니다. 네 번째, 공매도 세력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쇼커버 중인데 이게 숏스키즈도 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이런 변수가 있는 종목이고 현재 공매도 세력보다 더 강한 세력. 자, 그런 세력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는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보시면은요. 차트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HLB 기간 동향을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요. 기간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사고 팔고 하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사놨습니다. 꽤 됩니다. 지분이 20%. 자,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패턴을 보면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저가에 삽니다. 저 밑에 깔아놓고서. 두 번째, 조금 높여서 구간을 정합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세 번째, 그냥 호가에 삽니다. 매수해서 매수 호가에다가. 네 번째, 시장가로 삽니다.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3단계, 4단계부터. 이때는 안 올라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1번, 2번 생략하고 바로 3, 4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부터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는데 자, 제가 보기엔 이거는 헤지펀드입니다. 강력한 헤지펀드 하나가 들어왔어요. 매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급락했을 때 받아서 올렸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 못지않게 센 게 누구죠? 공매도 세력입니다. 여러분.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거 뭐냐면요. 현재 HLB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급락을 했잖아요. 승인이 불발되면서. 그죠? 자, 여기 얘네들 공매도 세력하고 붙은 헤지펀드가 들어온 겁니다. 둘 간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얘네들은 가능한 낮춰 살려고 그럴 거고 얘네 매집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빨리. 누가 이길까요? 지금부터는 이슈가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얘네들이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돈이 더 많아 보입니다.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공매도 세력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내리 누르겠죠. 자, 주봉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터졌습니다.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급락하긴 했는데 이렇게 사자마자 급등하는 종목은 없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월봉입니다. 잘 보시면 코로나 때 급등 급락 나왔죠.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걸 빼면은 3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 박스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 기간이 꽤 됩니다, 여러분. 6년에서 7년 정도 됐죠. 자, HLB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올랐느냐? 자, 만 원대, 2만 원대죠. 6배, 7배 올랐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에 비해서 너무 적죠, 수익률이.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제가 신고가 종목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 알아야 되고 전체를 팔았는지 일부를 팔았는지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얘네들 이때까지 여긴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죠. 얘네들이 주 세력입니다. 자, 개미들이 들어오죠. 다 떨고 갑니다. 어떻게 떨까요? 공포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희망을 줍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크다고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죠.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니까. 내려갈 때는 피어고, 그죠? 실패한 것 같으니까. 올라갈 때 포머입니다. 뭐가 다시 잘 되나 보다. 지금은 어느 구간? 피어의 구간입니다. 이게 포머로 바뀌기 전에 매수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공매도 세력하고 헤지 펀드가 붙었습니다. 머니 게임이 시작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쪽이 이기겠죠. 자, FTA가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7월 달에. 7월 2일인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어디까지 간다? 패스트 트랙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포모로 갈 겁니다. FTA 관련해서 승인이 불발됐다가 다시 패스트 트랙. 자, 여러분. 리보세라니, 캄넬리주막, 효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미중 갈등의 소산이고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이거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못 가면은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충분히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응 전략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전체 HLB 계열사가 등락을 보일 텐데 제가 그래서 리포트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자,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승인 관련 대응 전략, 안 됐을 경우 전략도 넣어놨고요. 핵심 이슈 분석, 그 다음에 급등 예상 종목.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010-3158-8575 HLB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배너의자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특히 3번에 승인 불발됐을 경우 전략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등 예상 종목. 자,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요. 자, 대응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 불발된 다음에 제가 그래도 대응 전략 자료를 대응 전략 방을 만들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드리면서 매매 사인을 드릴 건데 HLB를 포함한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을 드리는 방입니다. 실시간 대응 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운영하는 방입니다. 무료고요.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경험이라고 글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B를 포함한 전체 계열사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무료고요.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장기 방이 따로 있는데요. 많은 종목이 나갔던 방인데 여기서 제가 HLB를 신호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이었어요. 자, 작년에 보시면 거래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11월 초에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11월 14일 날 HLB 35,500원 이날이죠. 3만원대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들고 있었는데 자, 이게 3월 달인가요?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FT 승인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매도를 한번 합니다. 3월 26일 HLB 12만원 전량 매도. 가격이 확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4배 넉 달 만에 4배 수익이 납니다.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급락을 합니다. 승인 불발되면서. 근데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고 제가 어떤 특정 신호를 확인한 다음에 2차 매수가 나갑니다. 5월 23일 HLB 5만원 낙폭가대 수급보전 FTA 악재 반영. 5월 23일 이때입니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 자, 펀드 매니저 경험으로 봤을 때, 자, 헤지 펀드가 들어왔습니다. 사는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5만 원에 매수를 해놨습니다. HLB.
자,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섹터 전력기기 쪽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전력기기 북미에서 자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죠. 자, LS 그룹의 핵심 계열사 LS 엘렉트릭 예전에 LS 산전입니다, 여러분. 이거 3월 달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바닥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거를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이죠. 3월 7일 날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3월 7일 이때입니다. 이거 20만 원 넘었었죠. 이것도 3배 가까이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섹터마다 가장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드리는데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 주말에 영상 보시고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 다음 주에 신규 대박 종목이 나갈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입장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자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팀을 만들어서 7년 만에 M&A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력 인맥을 통해서 여기 어떤 섹터를 보고 있는지 들여다보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이고요.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 비상장 해외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차트 보시면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슈 터지니까 4만 원대, 5만 원대 주식이 2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단기간에 이게 무려 500%가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인데, 자, 리포트인 종목들 이거는 지분 투자가 아니고 인수까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계좌에 무조건 담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대1로 쪼개진 에코프로 상장한 이후에 재상장한 이후에 차트가 별로 안 좋습니다. 10만 원대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추가 하락이냐 반등이냐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에코프로 액면 분할이유 대응 전략입니다. 2020년에 예쁜 종목들 다 분석했고요. 에코프로 액면 분할이유 대응 전략, 섹터 분석, 시장 동향 분석, 동일 비율 분석, 5대1로 쪼갰죠. 예상 시나리오, F분 예정 종목, 급등 예상 종목.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여기로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자료 있으시면 훨씬 대응이 편하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HLB가 정말 이게 말이 많은 주식인데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라갔던 이유, 내려갔던 이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해소되면 또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포모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피어에서 미리미리 포모 영역 들어가기 전에 전략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HLB-R 있죠.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두 번째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인원 300명 무료로 방이고요.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네, 1번 중장기방 신규 매수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 주말에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자 삼성 리포트 에코 리포트 2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들 여러분 중요합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자, 1번 기본적 분석, 2번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 승인 안 됐을 경우 대응 전략도 들어가 있고 4번 핵심 이슈 분석, 5번에 급등 예상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아주 필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액면 분할이 대응 전략 자료와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응이 어렵잖아요.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무료고요.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